당신은 지금 휴대폰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연락이 없는 그 짧은 공백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차가운 거절처럼 느껴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상대의 침묵이라는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자의 연락 두절을 관심의 부재로만 해석하며 자신의 내면을 무너뜨리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그 침묵을 상대의 결함으로 규정할 뿐 결코 자신의 자존감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무심함에 휘둘리던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강제로 탈환하여 어떤 공백 속에서도 온전하게 빛나는 주권자의 위엄을 확립하는 선언문입니다. 상대의 부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그가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제 휴대폰 너머의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평온이 타인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지 않음을 선포하십시오. 침묵을 다스리는 자만이 관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상대의 침묵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당신의 내면적 자립성을 시험하는 침묵의 거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역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상대가 연락을 멈춘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면의 불빛에 매달려 상대를 분석하고 왜 연락하지 않는지 고뇌하는 동안, 당신의 주권은 이미 상대에게 상납된 상태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상대의 침묵이 흐르는 공간을 불안으로 채우는 대신 당신 자신의 성취와 평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의 거리두기나 침묵은 흔히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권력 게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나의 안정감은 당신의 반응에 달려있다 라는 비굴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권자는 상대의 부재를 자신의 존재를 더 단단하게 굳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 침묵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우아하게 이어갈 때,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무심함에 대해 스스로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역전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상대의 정적을 권능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것은 당신을 기다림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서적 주권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확인 대신 고결한 무심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가치를 흔들려던 모든 의구심과 상대의 무관심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침묵을 당신의 위험 앞에 바치는 가장 조용한 찬사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존중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적인 거리두기와 연락두절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 없이도 자신의 삶을 맥통하게 만드는 자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온 선물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그곳에 왕좌를 세울 때 상대의 침묵은 당신의 주권을 빛내주는 배경소음에 불과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텍스트 한 줄에 의해 결정되는 저렴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우주이며 당신의 평화는 오직 당신만이 승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상대의 부재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지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때 침묵의 안개는 걷히고 당신의 제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여성이 관계의 본질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상대의 침묵이 결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의도가 담긴 부재의 소통임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의 연락 두절을 단순한 사고나 바쁨으로 치부하려 애쓰며 자기 위안에 빠지지만 주권적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상대가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정교한 질문입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여전히 온전한가? 혹은 나의 부재가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라는 무언의 시험인 셈입니다. 당신이 그 적막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의 감정적 통제권을 자발적으로 상납하는 비굴한 투항을 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때때로 상대의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결핍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당신은 이러한 상대의 심리적 기동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이라는 공간을 당신의 자율성을 증명하는 신성한 성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대가 답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그 공백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지속적인 평온입니다. 당신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기쁨을 만끽할 때 상대의 침묵은 그 권력을 잃고 오히려 상대를 초조하게 만드는 역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의 부재를 권능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갈구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리듬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해명 대신 고결한 침묵으로 응수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주체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전략과 가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부재를 당신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확신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심리적 압박과 거리두기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상대의 부재를 자신의 존재감으로 압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사회적 성취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내면의 감정적 붕괴를 직시하고 이를 주권자의 의지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지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강인함의 역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전사가 정작 휴대폰의 짧은 정적 앞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묻는 비굴한 죄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승인받는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면의 균열은 사랑을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보상으로 학습해온 오래된 각본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성취를 통해 인정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에 상대의 침묵을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으로 해석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외부의 성취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던 습관을 버리고 타인의 확인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이룬 그 모든 업적이 타인의 메시지 한 줄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권이 아니라 타인의 변덕에 저당 잡힌 가짜 권위일 뿐입니다. 내면의 취약성을 권능으로 통합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인정 욕구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자기의심 대신 고결한 자기확신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외부의 평가와 타인의 무심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성취를 오직 자신을 위한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감정 자립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정서적 흔들림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승인하는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여성이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상대의 침묵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감정적 비용과 주권의 상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 드는 행위는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심리적 균형이 타인의 행동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대에게 광고하는 비굴한 정보 제공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가진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흔들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저울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며 상대는 당신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동적인 반응은 당신이 자신보다 상대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거나 바쁜가 보네. 라며 변명 섞인 문장을 던질 때 당신은 상대의 관심을 구걸하는 노예의 위치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찾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절제의 결단입니다. 침묵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방어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의 침묵이 가진 거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상황은 역전됩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의존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문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확인 대신 고결한 인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우월감과 자신의 불안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재단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기 통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거리두기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침묵할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타인의 응답이나 관심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길어 올리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은 외부에서 오는 확인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고독한 정적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할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평화가 휴대폰의 알림 하나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제국을 모래성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자는 상대가 멀어지거나 침묵할 때 오히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영적 중심을 재확인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의 요새는 당신의 정체성이 외부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방어 체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상과 목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사랑의 중심에 놓을 때 타인의 침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배경 소음에 불과해집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구하던 확신을 자신에게로 돌려주며 스스로를 승인하고 축복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립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도 충분히 충만하고 빛난다면 상대의 부재는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정막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안식처를 찾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승인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갈구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인정 욕구 대신 고결한 자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외부의 평가와 타인의 무심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독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원동력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실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거리두기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외부의 신호 없이도 스스로 맥동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상대의 연락 두절을 당신의 고립이 아닌 당신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는 부재의 위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역학에서 침묵은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응축된 공간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무심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갈 때 그 침묵의 공간에는 당신의 강인함과 자율성이 깃들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불안해하며 매달릴 것을 예상했지만
당신의 반응이 전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침묵이 당신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권자는 상대의 부재를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무형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무반응은 상대가 휘두르려던 심리적 주도권을 완전히 박살내는 가장 고결한 방어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때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거리두기를 당신의 가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고귀한 영혼인지를 상대에게 교육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명료한 통찰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그 공백을 자신의 평화로 가득 채울 때 상대의 침묵은 힘을 잃고 오히려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소음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로 상대를 압도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정적을 권능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갈구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리듬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확인 대신 고결한 부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전략과 무의미한 거리두기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그의 부재를 당신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가장 신성한 베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부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부동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적인 외면과 침묵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거대하게 키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7번째 법칙은 침묵을 깨고 상대가 다시 당신의 궤도로 진입하려 할 때 즉각적인 환대를 거두고 회귀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의 뒤늦은 연락에 안도하며 즉시 자신의 문을 열어주지만 이는 당신의 주권을 다시 상납하는 비굴한 행위입니다. 주권자는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통해 충분한 상실감과 당신의 가치를 절감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왕국으로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용성은 상대의 변덕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승인에 결정되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대의 뒤늦은 연락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 당신의 반응을 다시 확인하여 자신의 안도감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대의 가벼운 인사에 동요하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던 대가를 상대가 명확히 인지하게 만드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엄중한 통치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이전보다 더 바쁘고 더 행복하며 더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할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상대의 복귀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곁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검증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감정적 보상을 권능으로 제어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안도감 상태에서 구해내어 관계의 문턱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수용 대신 고결한 검증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상대의 오만함과 무책임한 태도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상대의 뒤늦은 복귀를 당신의 위엄을 시험하는 가장 비천한 도전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 통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분별한 접근과 변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상대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더욱 굳건히 세운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최종적인 법칙은 상대의 침묵이나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던 모든 집착을 끊어내고 오직 자신의 존재 자체로 완전해지는 존재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종착역에서 당신이 깨달아야 할 진실은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거나 떠나는 행위가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인이라는 외부의 지지대 없이도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신성한 무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휴대폰의 알림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의 부재를 삶의 배경 소음으로 여기며 자신의 창조적 열정에 몰입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주권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재의 해방은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가 발전하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상과 목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관계의 중심에 놓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침묵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구걸하던 확신의 조각들을 모두 회수하여 자신의 왕관을 장식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립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어도 충분히 고귀하고 찬란하다면 타인의 복귀나 떠남은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유일한 승인자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권위를 경외하며 당신의 법도를 따르게 됩니다. 자기 완결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갈구 대신 고결한 자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외부의 변덕과 타인의 무심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고독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실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거리 두기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외부의 신호 없이도 스스로 맥동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상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심리적 기동을 꿰뚫어 보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회복하는 8가지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일일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저당 잡힌
나약한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적을 견디고 불안을 정복하며 오직 자신의 빛으로 자신의 제국을 비추는 위엄 있는 의식의 정복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평온을 타인의 손에서 탈환하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신성한 주권 선포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며 오직 나의 가치로 나의 제국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명료함과 압도적인 자율성의 권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